아물지 않은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는다. 그 자리는 언젠가 가장 깊은 공감이 된다. 아물지 않은 상처, 그리고 공감이라는 선물. 상처 입은 치유자. 당신에게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해. 나는 깨진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언젠가 당신이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가장 깊은 공감이 됩니다. 상처 입은 심리학자. 나수진 박사, 51세.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트라우마 전문 심리 상담사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내담자들이 그녀를 찾습니다. 특히 학대, 폭력,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수진 박사는 달라요. 내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상담사들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나 박사님은 정말 이해해요. 그분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도 겪었다는 것을. 맞습니다. 나수진 박사도 겪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존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집을 나와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20살 때 첫 연애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5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난 것이 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 심리학자도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특정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심리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 자신도 치유하지 못했어. 그녀는 종종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멘토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당신을 더 공감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니까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그녀는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첫 내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 여성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 박사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주먹, 어머니의 부재, 혼자 울던 밤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사과했습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담자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누군가 진짜로 이해한다고 느낀 게. 선생님도 겪으셨죠? 나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당신을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이후 나 박사는 자신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된 척하지 않기. 대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2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친밀함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내담자들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들은 내가 교과서로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도 그 어둠 속을 걸어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완벽함의 거짓말. 우리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치유에 대해서.
이미 극복했어야지.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이런 말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깁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합니다. 치유된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진실을 숨겨야 하는 고독,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자신의 고통을 부정해야 하는 슬픔.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유년기의 학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배신과 상실, 정체성의 위기. 이런 상처들은 흉터를 남깁니다.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터가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흉터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당신의 깊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만듭니다. 상처 입은 목회자 김요한 목사 63세. 그는 작은 교회를 30년간 섬겨왔습니다. 그의 설교는 특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팠으니까요. 40년 전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학교의 한 여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약혼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3개월 앞두고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의 김요한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제게서 그녀를 빼앗아 가십니까? 그는 신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신앙도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교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요한, 네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네가 목회자가 된다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상처가 너의 사역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요한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가끔 그녀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웁니다. 왜 아직도 아프냐고 누군가 물으면 사랑했으니까요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그의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김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곁에 앉아 함께 웁니다. 저도 압니다. 그 아픔을, 그 공허함을. 그리고 제가 40년을 살아보니 그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아픔과 함께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에 위로받습니다. 나만 아직도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김 목사는 말합니다. 나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에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면 나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공감의 과학. 신경과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 나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정서적 공감, 나도 당신과 함께 아픕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 연구에 따르면 가장 깊은 공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유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암을 겪은 의사가 암 환자를 더 잘 돕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상담사가 이혼자를 더 잘 이해합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우울증 환자에게 더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힘입니다. 상처 입은 교사의 힘입니다.
상처 입은 친구의 힘입니다.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박철수 55세. 그는 지금 알코올 중독 회복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10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두 알코올과 싸우는 사람들. 철수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매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3847일째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회복 중이라고 말합니다. 완치가 아니라 유혹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힘든 날에는 여전히 술집 앞을 지나치기 어렵다는 것을,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더 좋은 리더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멤버가 왔습니다. 40대 남자, 술을 끊은 지 일주일. 그는 좌절해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거의 술집에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 약한 사람인가 봐요. 10년을 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유혹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을 끊었어도 저도 여전히 유혹을 느낍니다. 집에 가는 길에 술집 간판이 보였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새 멤버는 놀랐습니다. 10년이나 끊으셨는데도요? 네. 10년이 지나도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하루 술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그 싸움 중이니까요. 저도 여전히 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당신의 어려움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새 멤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힘든 건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다루기 쉬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줘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힘이 돼요. 깨진 그릇의 아름다움. 다시 긴츠 기금을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전통 예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 하지만 그들은 금을 사용해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진 역사가 그 도자기를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새 그릇보다 금으로 이어진 깨진 그릇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금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상처를 도구로.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를 공감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하라.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직 아프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부인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둘째, 수용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나를 만들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셋째, 의미를 찾으라.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 상처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넷째, 나누라.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나누십시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 아픔을 알아.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섯째, 경계를 지켜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계속 치유하라. 상처를 공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치유를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치료받으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일곱째, 희망을 주라. 당신의 상처를 나눌 때 희망도 함께 나누십시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아직도 가끔 아파. 하지만 살아갈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야. 상처 입은 선생님. 최은미, 48세, 고등학교 교사. 그녀는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잘 소통합니다. 왕따, 가정 문제, 정체성 혼란. 이런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그녀를 찾습니다. 최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해요. 학생들은 말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노력하면 되라고만 하는데 최 선생님은 다르세요. 맞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그 학생들과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은미는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습니다. 3년 내내 친구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먹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은미야,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너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 고통이 의미를 가질 거야. 그 선생님 덕분에 은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런 학생을 도울 거야.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 복도를 걷다가 학생들이 무리지어 웃는 것을 보면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조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놀리는 건 아닐까? 그녀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 시절의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봅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점심시간마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은미는 따라가 봤습니다. 화장실. 학생은 칸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래? 학생은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그랬거든. 은미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먹었어. 3년 동안.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도요? 응, 나도. 그래서 너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날부터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은미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가끔 그때가 생각나. 완전히 잊혀지진 않아.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도울 수 있어. 선생님의 상처가 너와 나를 연결시켜줬어. 1년 후 그 학생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웃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즐거워졌습니다. 졸업식 날 그 학생은 은미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직 아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이 저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선생님도 아직 아픈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신다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상처가 저를 살렸어요. 은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었구나. 당신의 상처, 누군가의 희망.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약한가 봐. 나만 아직도 아픈가 봐. 나만 치유되지 못한가 봐. 하지만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도 아픕니다. 당신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아직 아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처를 가진 채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치는 온전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치가 온전함에 있다고, 흠없는 것이 귀하다고, 깨지지 않은 것이 가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은 종종 깨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종종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종종 불완전합니다. 고대 유물을 보십시오. 깨지고 금이 가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흔적, 그 역사 때문에.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종종 상처에서 나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가장 깊이 있는 사람은 종종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 그들의 눈에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더 깊게 만듭니다.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공감이라는 선물. 공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배워서 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공감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유사한 고통을 겪은 가슴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눌 때 당신이 나도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나도 알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외로움의 끝, 고립의 끝, 나만 이런가 봐라는 생각의 끝. 당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바로 그 선물을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에 희망이 켜지는 순간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의 순간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공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당신은 지금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깨진 그릇이지만 금으로 이어진 그릇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점입니다.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은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줍니다. 당신을 공감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도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가장 깊은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그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그들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